네, 2주차 디자인 싱킹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필요성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한다면 태클 컴플렉스, 복잡한 문제, 컴플렉스 있는 이런 부분에 도전한다든지 이걸 해결하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디자인 싱킹은 창의적 산출물을 내기 위한 툴킷이라고 했는데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프레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의 디자인 스쿨 디자인 싱킹 프레임워크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서도 전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공감하기입니다. emphasis, 공감하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어봐야 되겠죠. 공감하기 위해서는 만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이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감을 통해서 그걸 요구하는 수요자들, 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 이런 개념보다는 기업에서도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파악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정의하는 단계, 정의하라, define입니다. 그러면 공감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토론이 있으면 과연 우리 고객이,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불편한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OWH라고 그러죠. 언제를 정의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deate,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 구상하는 것, 또 발상하는 것, 창의적 발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정의가 있으면 그렇다면 공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저체온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보시는 것이죠. 그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뭐 트리즈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도 있고 또 그거 말고 스마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별도로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시제품 제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게 괜찮다 정해지게 되면 빨리 완벽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게 작동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서 빨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신발에 물이 샌다 그러면 물에 대해서 뭐 접착제를 개선한다든지 또 이중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면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한번 사용자 경험을 해보는 것. 그러다 보면 만들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와? 수요자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람, 기업, 국가, 기업 등에 대해서 이것을 피드백을 줌으로써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견본품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것을 반복해서 프로토타입은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 제품이 반복해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라든지 또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도 해보고 사용하게 해보고 하는
이런 단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반복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더 반복함으로써 더 정교화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단순히 디자인, 어떤 제품 디자인, 또 뭐 건축 디자인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발명 아이디어도 좋고 창의적 발상이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에 접목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매출이 떨어졌다. 또 매출은 높은데 그 순이익이 증가하지 못하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주부터 팀을 구성하게 되고, 또 팀은 각각 팀장도 선출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우리 우리 조에 그래서 해결할 문제를 하나씩 선정을 해보는 기회를 수업 시간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과제를 뭐 별도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리를 하는 이런 시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를 본다면 이렇게 디자인 싱킹 프레임틀의 5스텝인데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emphasis, 그래서 공감입니다. 공감하기. 이것은 공감하기는 디자인 싱킹 우리가 배우는 것, 디자인 싱킹 어프로치의 핵심, 심장이라고 합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단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심자 마인드를 사용한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애달픈 사정을 들었다든지 간절한 해결 요청을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노력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더 목적 지향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단계는 심도 있는 필요와 또 통찰을 밝혀내기 위한 사용자 경험에 몰두하는 것. 네, 이 문제를 충분히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을 한 단계 건너뛰어서 듣는 것하고도 다르죠. 본인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기업으로 가서 나라로 가서 외국으로 가서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그 직접 확인하는 것, 관찰, 인터뷰 등등을 포함하는 단계가 공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defining, 그래서 정의하기입니다. 공감한 이것은 정의하는 단계는 관점, point of view라고 그러죠. 이 문제를 정의하는 것, 관점의 문제를 정의하는 것. 이거 문제가 이게 정말로 고객이 또 수요자가 어떤 문제점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포인트 오브 뷰라고 그러죠. 문제를 정의해서 이게 정말로 이런 문제에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관점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고, 정의는 누가 사용자인지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사용자는 결국은 이것이 개선되었을 때 또 산출되었을 때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하면 좋은 대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나 또 이런 것이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깊은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 왜 이것이 통찰력이 있는가, 어떤 통찰을 필요 충족적 공감 프로세스에서 발견했는가, 이게 정의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통해서 통찰력을 발휘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관점, 포인트 오브 뷰를 사용해서 문제를 재구성하면 더욱 혁신적인 해결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의하는 단계에서 공감뿐만 아니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재구성,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혁신적인, 아주 A도 B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해결책을 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디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관념화 또는 아이디어의 구상, 창조적 해결 방법의 구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꽃을 이렇게 좀 더 치열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선택적 집중하는 사이클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했죠? 그렇죠. 공감 이후에 정의를 한 다음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의하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관점으로 포인트 오브 뷰로 좁혀 들어간 후에 관념화 단계, 이 아이디에이션 관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생성해내는 이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그 프레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이핑. 이것은 프로토타이핑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진행형인 것이죠. 좋은 공감의 열쇠는 공유하거나 유저, 사용자와 함께 피드백하고 프로토타입을 함께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어보고 혼자 만들어 다 주면은 그 사람이 사용자가, 유저가 실망할 수도 있는데 만들어서 보내고 수정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함께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며 갈등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사용자가 좋긴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보완해서 할 수 있겠죠. 또 빠르게 가설들을 실험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효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팅, 검증하기. 자, 이것은 프로토타입을 실제 유저들과 검증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POV, 반점이라고 했죠. 포인트 오브 뷰를 수정할 수 있고 더 학습하여 이후 생산의 반복 과정을 개선한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유저들과 검증을 통해서 피드백 받으며 포인트 오브 뷰를 수정할 수 있고 더 학습하여 이후 생산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것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마치 우리가 옳은 것처럼 실시를 하고, 그러나 테스트할 때는 you know you are wrong. 틀리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실시하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과감하게 하고, 그 다음 테스트는 실제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디자인 싱킹 프레임의 5스텝은 이러한 단계로 시작을 하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업 스타일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연한 툴킷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우주선, 나사의 문샷 이런 것들까지 만들 수 있기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케이스 스터디나 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과제를 이번 시간부터 잡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프라인 시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